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지급된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라는 사유로 환수 처분을 누구에게 했느냐, 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고 나서 그 선순위 유족의 며느리에게 환수 처분을 했을 때 그 며느리가 그 환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그 언론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권익위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 처분은 부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했던 보훈급여금의 과오급금 환수 처분을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상속인에게 했다면 환수 처분이 대상이 되느냐? 법률상 상속인, 그러니까 보훈급여금을 받았는데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국가유공자하고 이제 동일한 구조입니다. 국가유공자법이나 독립유공자법이 동일한 구조입니다.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보훈급여금이 지급될 수가 있는데,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고 나서 선순위 유족 1명이 받았던 지급되었던 그 보훈급여금에 대해서 그 선순위 유족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법률상 상속인에 대해서 일단 환수 처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환수 처분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그 탑재를 했는데, 그 전에는 독립유공자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만 환수 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률상 상속인조차도 환수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7일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상속인까지 포함합니다. 상속인까지도 환수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상속인이라면 환수 처분의 대상은 된다. 그런데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라면 환수 처분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법률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며느리와 사위는 법률상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이 상속인은 민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규정에 의해서 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대습상속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보다 먼저 사망을 한 그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 자식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먼저 사망을 해야 그 자식이 상속을 받을 건데, 부모보다 먼저 사망을 합니다, 자식이. 그렇다고 하면 그 자식과 자식의 배우자는 대습 상속인으로서 이제 상속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며느리와 사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급여금 환수 처분을 받은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자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급여금을 실제 받은 사람, 선순위 유족입니다.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자 며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환수 처분을 한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며느리는 환수 처분 대상이 아니다. 왜냐?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환수 처분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것이죠.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독립유공자법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급여금 등을 받은 후 등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 이 등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바로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애초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지급한 급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왜 5년 이내냐 하면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효가 5년입니다. 설사 10년 동안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환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5년에 한해서만 반환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시효로 소멸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시효가 5년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기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던 친자녀 한 명이 선순위 유족 1명으로 등록돼 가지고 보험급여금 등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2007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게 되면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선순위 유족이 있었는데 그 친자녀죠. 요 사람이 2007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험부는 직권으로 독립유공자의 자녀로 확인되는 A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 급여금 등을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돼 있던 친자녀가 사망을 하니까 그 다른 자녀, 선순위 유족으로 자녀로 확인된 다른 자녀를 다시 선순위 유족으로 해서 급여금을 지급했다라는 얘기죠. 누구가 했냐면 국가보훈부에서 직권으로 한 겁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그러나 2020년 A씨와 국가보훈부에서 직권으로 독립유공자의 자녀로 확인되는, 왜냐하면 선순위 유족 1순위는 배우자이고 두 번째 순위는 자녀인데 첫 번째 친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사망해버리니까 그 다음은 국가보훈부에서 어떻든 뭐 확인해가지고 독립유공자의 자녀로 확인되는 A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가지고 급여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A씨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A씨하고 독립유공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국가보훈부에서 직권으로 A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서 보훈급여금을 지급했지만 2020년에 친생자 관계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을 등록을 취소한 거죠. 왜냐하면 친생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하면서 이 취소의 효과는 소급해가지고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등록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 A씨는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온 것이죠. 그래서 A씨에게 지급했던 급여금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A가 받아왔기 때문에 이 보훈급여금을 받아왔던 A씨에게 환수 처분을 딱 했다는 얘기죠. 2020년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A씨가 2022년에 사망하고 맙니다. 2022년에 사망하고 말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2023년 1월 7일자로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에서는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상속인에 대해서도 환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씨가 22년에 사망을 하고 석 달 후에 그 상속인이었던, 직계 비속 상속인이었던 아들마저 사망하니까 국가보훈부에서는 A씨의 며느리 B씨에게 급여금 환수 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 상속인에게 환수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상속이니까 환수 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아들마저 사망해버리니까 국가보훈부에서는 그 며느리에게 반환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B씨 며느리는 뭐라고 하냐면 A씨가 받았던 급여금은 반환 면제 사유에 해당돼. 이 반환 면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고의나 과실, 고의나 어떤 뭐 그 과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없는 것이죠. 직권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 유족으로 이 등록을 시켜버린 것이지 어떤 뭐 그 누구의 관여나 뭐 고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A씨, A씨의 어떤 뭐 고의나 과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부에서 그냥 직권으로 A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가지고 보훈급여금을 지급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면제 사유에 해당돼가지고 면제다. 면제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국가보훈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B씨가 급여금 등 수급자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게 핵심인 거죠.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금 등 수급자는 여기서 누구겠습니다? 수급자는 이제 A씨인 거죠. A씨를 국가보훈부에서 직권으로 독립유공자의 자녀로 지정해가지고 보훈급여금을 지급해버렸으니까 수급자인 것이죠. 선순위 유족 1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수급자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입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보훈부 처분이 위법하다. 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데 왜 환수 처분을 하느냐라는 거죠. 대상인 자체가 아닌데. 그래서 행정심판위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자격 없던 자에게 자에게 지급되었던 급여금을 환수하는 것이 공익상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환수 처분은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자기 책임도 아닌데 왜 내가 환수되어져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훈급여금 환수 처분의 대상은 보훈급여금을 직접 받은 사람 그리고 상속인에 대해서 환수 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며느리나 사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환수 처분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 결정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